1부에서는 저희 책 관련돼 가지고 조금 아직 맛보기로 이제 재밌는 얘기들 조금 진행했었는데 2부에서는 이제 저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동현 기장님은 이제 현재 대한항공 수석 기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1994년 제가 14살 때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부기장이셨고 2007년에 이제 대한항공 기장으로 승격되신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항공에서 근무라고 해야 되는 대한항공에서 이제 몸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비행 시간이 10,000시간을 돌파했다 까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떻게 조종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의 직업을 계속해서 고수하실 수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조종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조종사가 왜 되었냐라고 하면은 되고 싶어서 되었다라는 답변밖에는 저도 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계기나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조종사, 비행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는 보통 아이들과 똑같았는데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IMF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말하면 순수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비행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개인이 내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보증을 해주고 본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는, 그리고 조종사가 되고 나서 그 융자를 몇십 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뽑으면은 어떤 비용 청구도 안 하고 상환할 필요도 없고 좋은 시절이었죠. 점점 이제 그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데는 조종사라는 세계에서는 사실 예전과 다른 기회나 그런 비용 면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분야가 사실은 그럴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조종사는 꼭 어떤 루트가 뭐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조종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종사라는 개념을 조종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60대 할아버지도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처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돈만 있으면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 돈이 문제군요. 그런데 조종사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지, 에어라인에서 승객을 태우고 비행하는 기장, 부기장을 말하는 건지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종사 면허증은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개인 면장, 즉 자기 혼자 이렇게 비행기를 몰고 농장 일을 하거나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 취미 비행을 하거나 개인 비행사, 그 다음에 사업용 면장이라고 해서요. 돈을 받고 유상, 승객, 화물을 태울 수 있는 택시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송용 조종사라고 해서요. 얼마 이상의 항공기,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에어라인에서 그런 항공기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종사라는 것은 프라이빗 파일럿, 즉 개인이 자기 비행기를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개인 비행사는 이제 아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를 차근차근 따게 되면 사업용 조종사까지 이제 따고 나면은 사업용 조종사까지는 의외로 쉬워요. 경력을 쌓기가 특정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운송용 조종사를 따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라이센스만 가진 사람이 에어라인 조종사가 되는 경우는 보통 말하는 이제 메이저 에어라인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력을 쌓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해외에서 쌓습니다. 해외에서. 예. 그 일부 해외 항공사에서는 그 경력을 쌓아주는 조건으로 페이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페이로 이 응시자는 자기 경력을 쌓고 그 항공사는 싼 값에 조종사를 고용해서 쓰고, 물론 그게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는 아니고요. 작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요. 만약 개인 비행사가 면허 따고 싶다 그러면
간략하게 뭘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고요. 비행학교 일단 등록을 하는 겁니다. 비행학교. 비행학교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보통은 그 과정이 미주나 호주 이런 데서 거기는 이제 날씨가 1년 내내 청명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 1년 내내 비 거의 안 오거든요. 눈도 안 오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비행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비행학교에 몰려있는 곳은 대부분 그런 곳이죠. 거기서 비행학교에 등록해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어느 정도를 있으면 되나요? 비행학교에서? 이제 비행 최소 자격 시간이 요구가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 비행하냐의 차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행학교에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딸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군요. 개인 비행사나 뭐 사업용까지는 조금 좀 괜찮을 것 같고 쉽게 할 수 있고 운송용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아무나 뭐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마음속에 나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는 건지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지 옆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건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뀌어서 내가 희망한 게 연봉 혹은 조건이었다면 지금의 조종사는 1년 전, 2년 전의 조종사 환경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쪽 항공산업은 지금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즘에 좀 쉬는 시간이 많으시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그런 여건에 대해서 이게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게 정말 좋아서가 아니고 그 다른 무언가의 부수적인 것을 원해서 이 길을 택한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수많은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그게 많이 후회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꿈이었던, 비행하는 것 자체가 꿈이었던 사람이라면 또 다른 길이 많이 열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최소한 후회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방금 해주셨던 말씀을 책에서도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더 이상 아버지의 제복을 동경하는 아이들은 없다 라는 부분에서 어떤 기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인상 깊어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썰렌버거 기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더 이상 아버지의 제복과 비행기를 동경해 조종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없다며 젊은 조종사들이 부업을 하고 있는 항공업계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머지않아 조종사가 옛날처럼 비행에 대한 꿈이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위한 직업의 하나로 선택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간 행동의 동기는 경제적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전통적으로 조종사들에게 비행은 생계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에너지의 표현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지난 100여 년간 비행과 관련된 분야의 모든 혁신적인 발전도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경이로운 사실에 대한 근원적인 관심과 열정에서 탄생한 것들이었다. 기장 초임 시절 지인들의 요청으로 서울 시내 몇몇 중학교에서 직업 설명회라는 1시간짜리 수업을 지도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희망대로 조종사반, 경찰반 등의 팻말이 붙어있는 교실로 가서 현재 그 직업에 종사하는 일일 선생님들과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묻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것 같은 에어라인 파일럿의 생활과 비행 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5차례의 일일 수업에서 항상 받았던 질문은 연봉이 얼마예요? 였다. 아이들은 이미 모든 것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이 사회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단만 좀 읽어보면 위장된 관심이나 과장된 열정은 필연적으로 권태와 나태를 초래한다.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조종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해야 한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는 에어라인 조종사가 비행에서 권태를 느끼고 있다면 자신의 비행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다. 비행의 피로는 하루 이틀의 휴식으로 회복되지만 직업에서 느끼는 권태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장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 저희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마음에 많이 와닿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 직장에서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오셨는데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이제 30대들이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런 청년들이나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언을 할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 또는 학생들에게 굳이 조언이라고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항공업계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대면 산업이 대면 산업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문제이지 항공산업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싶고 자유에 대한 본성의 한 관례로서 그 공간 이동에 대한 그 본성 여러 가지 의미로 인간에게 내재된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윌리엄 보잉이 말한 것처럼 그 기계가 또는 로직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산업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산업이 저는 항공산업이라고 보고 조종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 조종사가 없는 그 무인 비행기 타지 않겠어요. 무인 자동차는 어떤 이상이 생기면 서게 만들면 됩니다. 혹은 원격으로 서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행은 그럴 수 없거든요. 너무나 많은 외부 환경, 변화하는 조건에 시시각각으로 판단하고 조종사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비행기이고 그 역할을 어떤 AI나 시스템이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종사의 미래 역시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시장은 다시 환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인간이라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육체를 활용하고 싶고 어딘가 실제로 떠나서 무엇인가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은 사실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좀 지나고 나면 저도 금방 회복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행을 만약에 지금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시장의 눈앞의 모습만 보고 그 꿈을 접지 말고 길은 많이 있으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걸 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2부 저자 관련 토크인데 너무 무거운 것만 한 것 같아가지고 여행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아 예. 보통 몇 개국 정도를 좀 가시나요? 글쎄요. 비행기가 다니는 곳은 거의 다 가는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747-400을 탈 때에는 절반이 화물기였거든요. 화물기는 여기께 가지 않는 곳도 많이 갑니다. 예.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화물 수요에 따라서 그때 정말 많은 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많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신 분으로서 내 인생에서 여기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뭐 그렇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도시보다는 좀 산악지형의 야외가 좋고 제가 좋아하는 곳들은 보통 이제 북반구에 산악지역이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면 앵커리지라든가 앵커리지? 예, 앵커리지 아주 알래스카? 맞습니다. 알래스카. 알래스카. 특히 여름에 알래스카 너무 멋져요. 너무 시원하고. 아 그래요? 예. 네. 또 뭐 저희가 이제 비행 교육 받았던 캘리포니아 같은 데 요세미티 같은 데도 요세미티. 예, 네. 요세미티 주말에 자주 갔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실종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북미 자연이나 혹은 저 유럽 쪽에 그 알프스 산맥 있는 지역, 아 네. 예, 그 이탈리아 북쪽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쪽 자연을 보면 그런 곳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 산악 영화를 좋아하는데 서울에서는 쉬는 날마다 북한산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놀스페이스라는 옷 입지 않습니까? 네, 네. 놀스페이스가 이제 아이거라는 북벽인데요. 그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네. K2? K2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됐는데 우리나라 제목 영화는 내 사랑 아이거 이런 제목으로 내 사랑 아이거. 예, 약간 유치하지만 네네. 그 실제 실화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열차로도 돼 있고 트레킹해서도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영화 장면과 그것이 대비가 되면서 뭐 겨울에는 좀 가기 어렵지만
늦여름이나 아니면 초봄에 가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곳, 그런 산악 지역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상황도 많이 바뀌겠지만 대도시 위주 여행에서 그런 쪽으로의 여행지가 좀 더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데서 메이저 에어라인 외에도 저비용 항공사도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저희가 여행이 가능해지면 저도 한번 산 싫어하지만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책 보니까 책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그 기장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 혼자 밥 먹을 때가 많다. 예. 그래서 그 각 지역에 자기가 잘 가는 이제 예. 단골 맛집들이 있다. 한두 개만 좀 추천해 주시면. 전 세계 이거 다 먹어봤는데 여기 제일 맛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어디 가든 그 지역의 로컬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로컬 음식점들은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그 시절에 나는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재료들이지만 그 재료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의 문화 그리고 거기의 맛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맛있다 맛없다라고 비교하기보다는 그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접해보면서 다양한 맛들을 느껴보는 게 여행의 재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삶에서는 또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계획은 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라는 바인데요. 법적으로 또 회사에서 허락하는 한까지 제가 가진 그 자리에서 비행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행이 재밌어요. 비행을 끝까지 하고 싶고 그다음 비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했던 노트들이 있는데 이번에 책을 한 권을 냈지만 사실은 뭐 두세 권? 네. 더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 책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신체적인 그런 부담을 주더라고요. 틈틈이 쓸 수 있는 한 책 계속 쓰고 싶고 그것이 저희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젊은 분들께는 예전과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 사회의 변화 그리고 현재의 사회를 직시하고 거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가다 보면 그 기회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행을 하는 조종사로서 특히 에어라인 조종사로서 어떤 스킬이 한계가 아니라 그 위에서 계속적으로 그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좋아해야 어떤 일이 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비행기가 어떤 것이고 이런 관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면 될수록 그 안전도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길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너무 식상한 얘기 아닌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것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그 말에 힘을 부여해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김동현 기자님과 같이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삶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던 분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삶의 태도나 직업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좀 들어보니까 참 배울 게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그때마다 저희가 불러도 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같이 얘기 나눈 다시 할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에 또 김동현 기자님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